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가 인구 40만 시대를 앞두고 성장 둔화와 원도심 소멸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신도심 정책 속에 조치원읍과 북부권 인구 감소가 심화되며 지역 균형 발전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찬반 논란 속에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천안시가 불당동과 청룡동 등 학생 과밀 지역의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강화에 나섭니다. 인구 4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세종시. 하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늘던 인구 유입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도시 내부의 불균형입니다. 신도심이 정체기에 접어든 사이 조치원 등 북부권은 인구가 줄며 위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세종시의 속사정,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시 출범 당시 11만여 명이었던 인구는 지난 13년 사이 약 40만까지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연간 5만 명씩 늘던 폭발적인 증가세는 2020년을 기점으로 확연히 꺾였고 심지어 올해 들어선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 내부의 불균형입니다. 신도시민 행복도시가 정체기에 접어든 사이 원도시민 이곳 조치원읍의 상황은 심각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 조치원읍 인구는 4만 7천여 명으로 세종시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조치원 인구는 4만 2천 명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남짓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이어 최근 들어선 인근 충북 오송으로까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오송의 이제 만 세대 이상을 다 분양이 아닌 임대 10년 임대 아파트로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임대료가 이제 싸고 그다음에 교통의 또 편리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송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북부권 면 지역 상황은 더 심합니다. 지난 2021년 말 전이, 전동, 소정면의 인구는 11,000여 명에서 4년 사이 12.9%가 줄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소가 아닌 붕괴 수준입니다. 읍면적 인구는 신도심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떠나가고 고령의 어르신들과 빈집만 남고 있습니다. 북부권을 중심으로 각종 산업단지 조성엔 나서고 있지만 떠나가는 발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인구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마주한 성장 둔화와 원도심 소멸이란 이중고에 부딪힌 세종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인구 정체뿐만 아니라 북부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오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의원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는 해법은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김광훈 세종시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대 이유는 조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따지고 나면 공동주택이 일단 최근 한 3년 전에 분양을 하고 거의 분양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다음에 뭔가 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개발을 해서 복합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님 공약 중에 하나 출장소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정리가 됐으면 인구가 좀 빠지지 않고 좀 정체에서 조금 증가세를 좀 보였을 건데 뭐 거의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이제 증가세는 둔화되고 감소세로 이제 돌아서서 소폭 감소도 아니고 지금 대폭 감소되고 있거든요. 힘든 상황이죠.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일단 노잼 도시에서 탈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세종시 이제 그 수도권 전철하고 CTX 이런 걸로 인해서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그 침체되어 있는 북부권의 이제 도시들을 재정비하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인해서 정리하는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LH에 있는 지금 7,000세대 조치현지구가 있습니다. 그 전면 좀 철회를 하고 거기에 이제 복합 쇼핑몰 아니면 기술고, 폴리테 대학이라든지 뭐 체육고 이런 거를 좀 같이 유치하고, 그다음에 상업 시설들을 유치를 해서 신도시가 없는 이 시설들, 뭐 숙박이라든지 유흥 시설들을 조치해 유치를 해서 어느 도시를 가봐도 즐기지 않으면 사람은 모이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치원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거고, 특히 그 7,000세대는 반드시 LH가 지금 철회를 해서 국토부도 철회를 하고, 이래서 민간 주도 사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통합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중요하고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구조를 설계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대화하자며 회담의 시간과 장소는 장 대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은행나무길과 신정호 주변 상가 이용객에게 공영자전거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취지인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입니다. 대여소 한쪽 벽면, 주변 상가 영수증을 제시하면 자전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24년 말부터 시행된 건데 안내된 가맹점은 단 한 곳으로 나옵니다. 영수증 할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게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하지만 실제 은행나무길 일대 가맹점은 1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참여 상가 확대 노력도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무료 이용은 시와 협약을 맺은 상가의 영수증만 가능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추가 협약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이러한 시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류 중이라고 그렇게 왔던데 보니까 시대는 뭔지 모르겠어요. 홍보와 안내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용 실적도 저조합니다. 지난해 은행나무길 주변 상권을 이용한 뒤 무료로 자전거를 이용한 건수는 49건에 불과합니다. 신정호 대여소도 162건, 두 곳을 합쳐 211건으로 전체 자전거 이용객의 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가맹점 안내 표기를 정비하고 상인 대상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SNS와 시 누리집은 물론 관광 안내소와 주요 관광지를 통해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까지 마련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난방이 필수인 겨울철, 건조하고 탁한 실내 공기가 걱정이죠. 환기가 줄어드는 계절 특성상 집안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공기질 개선과 가습에 도움을 주는 반려식물 활용법을 제시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벤자민 고무나무와 아레카 야자 등 다양한 반려식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과 환기 부족으로 실내 공기질이 악화되고 건조함도 심해지는데 이럴 때 반려식물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약 20제곱미터의 공간에 화분 약 3개에서 5개 정도를 두면 초미세먼지가 20% 정도 감소하고 상대 습도는 40%에서 60%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공기 정화에는 벤자민 고무나무와 디펜바키아, 스타티필럼, 아레카 야자가 효과적입니다. 또 잎이 풍성한 시플레라와 행운목은 증산작용을 통해 실내 습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공간별 배치도 중요합니다. 거실에는 잎이 넓은 식물을, 침실에는 호접란이나 다육식물을, 주방에는 스킨답서를 두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외출했다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현관에 딱 들어섰을 때 일단 기분이 좋아요. 청량감이 딱 느껴지고 유난히 초록색이 주는 그런 치유의 효과, 그런 것들을 제가 피부로 직접 느껴요.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성인의 34%가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관련 산업 규모는 2조 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개인의 생활 환경에 맞는 식물을 추천해주는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식물만 들이면 다 죽어. 약간 좀 그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안 기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 식물을 좀 구매한다면 그리고 그 식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면 이 반려식물을 기르는 경험에서 좀 더 재밌는 그런 추억이 생길 거고. 탁하고 건조한 겨울철 실내 공기, 작은 화분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세종시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학교 무상급식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4% 증액합니다. 시는 관내 172개 학교 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 528억 원 규모의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평균 급식 단가가 기존 3,920원에서 4,080원으로 인상됩니다. 시 관계자는 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여 학생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무상급식의 경우 시와 교육청이 식품비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세종산 농축산물과 지역 제조가공품 현물 지원은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학생 과밀 지역의 원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강화 대책을 추진합니다. 불당동과 청룡동을 중심으로 노선을 신설 조정해 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과 이동 불편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불당동에는 96번 학생 노선을 신설해 주요 중학교 인근을 경유하며 평일 등하교 시간대 하루 총 6회 운행합니다. 청룡동에는 천성중학교를 지나는 일반 노선 72번을 새로 만들어 기존 노선을 분리 운행합니다. 이와 함께 91번 학생 노선 경로를 조정해 신규 아파트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도 보장합니다. 천안시가 고액 고질 체납자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장기 상습 체납에 대응해 현장 중심 징수 체계로 전환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또 민간 채권 추심 전문가를 배치해 재산 은닉 분석과 강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의 제재도 병행합니다. 다만 납부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후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는 아래 QR과 URL을 통해 지역 채널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